베트남과 대만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에 대해 입국 제한을 완화할 수도 있다. 최근 니온 게이자의 신문이 전한 일본 아베 정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리스트에서 빼버린 채 베트남과 대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일본과 경제적으로 연관성이 큰 나라들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정부의 이러한 설명에는 너무나 큰 모순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일본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8%로 베트남의 4배 이상으로 크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해외 주요 외신들과 국제기구들이 현재 어느 국가가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발표한 것을 보며 일본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쉽게 알 수 있죠. 블룸버그는 IT로 무장한 한국이 일본에 이겼다 라며 구시대적인 팩스 서류 문화에 집착하고 있는 일본이 일본 국민 18%의 코로나19 지원금을 나눠줄 동안 한국은 이미 80% 이상에 지급했다고 전했고,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한국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처도 잘 해내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본받아야 한다. 라며 한국 정부가 탄소 배출량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감축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경제 회복을 계획하는 그린딜을 마련한 것은 매우 야심적이다. 코로나19를 진정으로 박멸하는데 결정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녹색 회복과 포괄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작곡가 로이드 웨버는 영국의 대표 일간지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오페라의 유령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공연되고 있다. 그런데 이건 그리 놀랍지 않다. 한국은 안정된 방역 시스템을 갖추었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도 공연 재개가 가능했다. 현재 한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영국 공연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본은 한국과의 하늘길을 굳게 닫아놓은 채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국제기구들의 권고하는 반대의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는 한국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한다면 일본은 2가지 보복 옵션을 준비하겠다 라며 한국에 대한 금융제재도 고려하고 있다 발언에 논란이 되고 있고, 얼마 전 경북 경주시가 자매도시인 일본 나라시와 교류도시인 일본의 교토시에 그동안 원전 사고를 대비해 비축해둔 방호복 1200세트와 방호용 안경 1000개씩을 보냈고, 이 소식이 일본 국민들에 전해지자 한 일본인 네티즌은 한국에서 나중에 더 많은 걸 요구할걸, 착불로 반품하자. 또 다른 일본 네티즌은 급할 때는 도와주지 않더니 코로나19가 거의 수습되니까 이제야 도와주는 건 의미가 없어. 일본 불매운동이나 계속해라 등 고마움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이렇게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상북도 경주시가 이번에 방역 물품을 일본에 보내고 난 뒤에 원전 사고에 대비한 방호복 비축량이 기존의 절반 이하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시는 전신 보호복과 마스크, 장갑, 덧신 이렇게 4개를 방호복 한 세트로 총 58,000세트를 비축하고 있었는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이 극도로 심각해지면서 3만 세트를 지자체에 전달했고, 이번에 일본에 총 2,400세트를 보내면서 이제 겨우 25,000세트만 남은 상태입니다. 경주시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일본 3개 도시에 추가로 보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은 방호복 세트 비축량의 15%가 추가로 일본으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결국 경주시는 바로 어제 일본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을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한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경주시가 그동안 구매해두었던 방호복 비축 물량을 국민들과의 상의 없이 일본에 보내자 경주시장을 해임해달라는 경주시민의 청원이 올라왔고 3일 만에 8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이 청원에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어제 일본의 법무성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또 한 달 연장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인이 비자 없이 일본에 90일 동안 자유롭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무비자 입국 제도를 다음 달까지 정지시켰습니다. 한국 외교부 측은 한국의 상황이 안정되었음에도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지속한다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밝혔죠.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유례없는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이겨내야 할 코로나19 사태 동안에마저도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라 불리는 한국에 수도 없이 선을 넘어버린 일본,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한국이 아니죠. 이제야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한 일본과는 달리 지난 20일부터 철저한 방역 시스템 아래 고3을 시작으로 등교 계약을 시작한 한국은 보시는 것처럼 계약 후에도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 이어 헝가리까지 한국 기업인들에 대해서 격리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등 한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클렌징 오일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는 일본 화장품 기업 DHC는 DHC 텔레비전이라는 일본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아베 총리가 출연할 정도로 많은 일본 국민들이 시청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에서 사실 일본인이 한글을 창조했다 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졌다가 다시 금방 식는 그런 나라다 라는 출연자의 발언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한국에서만 1년에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DHC는 결국 한국 내 주요 판매 채널인 H&B 스토어에서 퇴출당해 오프라인 영업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최근에는 재고를 보관하던 군포 물류센터에서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온라인 주문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유니클로는 올해에만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롯데마트 군산점, 엔터식스 상봉점 등 무려 13개의 매장을 폐점했고,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니클로의 자매 브랜드 GU도 올해 8월부터 한국에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유니클로의 경우 롯데쇼핑과 공동으로 FRL 코리아라는 합작 회사를 만들어 한국에서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격이 엄청나죠. 자동차 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최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15일까지 국내 완성차 판매는 지난해보다 무려 30%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수입차도 4월에 21.5%가 증가한 데 이어서 5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는 무려 27.2%나 늘어났습니다. 유일하게 폭락세를 기록 중인 브랜드가 바로 일본산들인데요. 지난해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9개월 동안 렉서스 판매량은 4,743대로 1년 전과 비교해 60%나 떨어졌고, 토요타는 마이너스 53%, 혼다 마이너스 52%, 닛산 마이너스 51.6%, 인피니티 마이너스 45.4%씩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독일 브랜드들의 디젤 게이트가 한국에서 논란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중심으로 일본산 자동차 판매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 동안 일본이 또 한 번 잘못된 외교적 판단을 내려버린 탓에 일본 불매운동이 처음 시작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그 열기가 전혀 식지 않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일본에 준비한 반격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 내에서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정도는 일본에 분명히 상당한 타격이지만 일본의 대기업들이 통째로 흔들릴 정도의 타격은 분명 아니겠죠.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마저 모두 일본 대신 한국과 손을 잡고 일본산이 아닌 한국산만 찾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1년에 전세계에 10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판매한 일본 1위 기업 토요타를 포함한 일본 대기업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최근 한국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5차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3가지 주요 전략 중 하나가 아세안 국가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등 13개의 아세안 국가 금융시장의 진출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투자가 바로 하나은행이 66조 원의 자산으로 베트남 내 최대 규모의 상업은행 BIDV에 1조 138억 원을 투자해 2대 주주가 된 것이죠. 스마트폰, 반도체, 조선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동남아 금융시장에서마저 한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다 보니 베트남이 빠른 태세 전환을 하고 있죠. 한 달에 5,130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해 일본에 무려 3,270만 장을 보내던 베트남, 일본의 나가사키대 소속 연구원들과 새로운 진단키트까지 공동 개발한 베트남은 일본과 밀월 관계까지 의심됐던 상황인데요. 아세안에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지자 최근 베트남 정부가 파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원을 위해 자동차 등록비를 무려 50%나 감면해주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베트남에서는 신차 기준 자동차 등록세가 총 가격의 10%나 차지하고 있고, 특히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하노이에서는 등록세가 차량 가격의 1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8천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를 정부에서 1,000만 원 할인해 준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붙습니다.
감면 대상은 바로 베트남 내에서 조립 생산된 자동차에만 해당되고 해외에서 완성돼 수입된 자동차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갈리게 되죠. 한국의 현대차는 베트남 현지 회사인 탕콩그룹과 손을 잡고 합작 법인을 설립해 현지 대응력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현지인들을 고용해 현지 업체와 함께 상생해 나가는 방법을 택한 한국의 현대와는 달리 일본의 토요타는 수년 전부터 베트남에서 조립되는 자동차 모델의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대차가 토요타를 누르고 처음으로 판매 1위를 달성했는데 이번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등록비 감면 정책으로 현대차가 특수를 누리며 일본 자동차들과의 격차를 한층 더 벌려놓을 전망입니다. 거리에 있는 95%가 모두 일본 자동차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최근 한국의 진단키트와 방역복 세트를 지원받고 심상치 않은 한류 열풍이 생겨나는 가운데 현대차가 최근 아시아 태평양 권역본부를 인도네시아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는 동시에 1조 9천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완성차 공장을 설립한다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의 텃밭이었던 아세안 지역에서도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일본이